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LA 지역 이민 단속으로 지금까지 5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살을 파먹는 세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한인 소유 모텔을 급습해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는데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는 미사가 진행 중이던 학교 성당으로 접근한 뒤 창문을 통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I was scared that I wasn't going to see her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really. I was just in shock. 목격자들은 50발에 가까운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는데 8살, 10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주에 끔찍한 일을 겪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은 부둥켜 안으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Thankfully, we heard about 15 minutes ago that they're safe, but it's so awful and it's so scary. And 20대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FBI는 테러와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 중입니다. The coward who fired these shots ultimately took his own life in the rear of the church.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se were Minneapolis families. These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amount of pain that they are suffering right now is extraordinary.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공건물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극적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백악관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총격범이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범행이 일어난 학교는 총격범의 어머니가 과거에 근무했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온라인에 올린 선언문과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안보부가 LA 지역 이민 단속으로 지금까지 약 5천 명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갱단원과 아동 성범죄자, 살인 혐의자 등 약 5천 명의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작전 장면과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단속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게시물에 이제 시작이라는 문구를 넣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내 평판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개한 공문에서 귀화 신청자의 이웃 조사 면제 조치를 즉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신청자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해 평판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웃이나 고용주, 동료의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 워싱턴 DC를 통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워싱턴 DC의 유니온역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숀 더피 국토부 장관은 암트랙으로부터 역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수도의 자랑이 되어야 할 곳이 너무 황폐해졌다며 연방정부가 다시 관리를 맡아 유니온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are going to make the investments to make sure that this station isn't dirty, that we don't have homelessness in Union Station. 하지만 워싱턴 DC 시당국은 범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연방정부의 개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남성이 주 방위군 병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금요일 유니온 스테이션 앞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접근한 뒤 침을 뱉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병사의 얼굴과 다른 병사의 목에 침이 튀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화요일 중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6개 주 방위군이 배치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 살을 파먹는 세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비브리오 폐혈증과 유사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균 감염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균은 따뜻한 계절에 해안가나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주로 번식하며 피부의 상처를 통해 몸에 들어오거나 오염된 해산물을 날 것 또는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멕시코만 연안에서 발생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동부 해안에서 감염된 사례가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감염 위험이 북쪽으로 확산됐다며 환자 5명 중 1명은 목숨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당국이 엘라스카주 앵커리지에 한인 소유 모텔을 급습해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2일 첼시인 호텔을 급습해 소유주인 60대 한인 여성 서경수 씨와 매니저를 체포하고 마약시설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연방검찰과 현지경찰, FBI가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펜타닐 등 마약은 물론 총기 11정, 탄약 수천 발도 압수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와 매니저가 객실을 범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마약과 성매매를 제공하면서 입장료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이후 정치자금 15억 달러, 한화 약 2조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며 모금 성과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살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화재는 지난 월요일 오전 에스버리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년은 집에 혼자 있었고 다른 탈출 수단이 없어 출동한 경찰과 이웃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Because I know in his mind, there's two bad situations for him. He stays in there, it's smoke. He comes out, he might fall, he could also hurt himself. 소년은 창문 아래 대기 중이던 경찰과 이웃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손흥민이 소속 구단인 LAFC에서 연봉 1,300만 달러, 약 181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구단 전체 연봉의 약 47%에 달하는 규모로 팀 내 최고액입니다. 두 번째 고액 연봉자인 드니 부안가의 5배 이상으로 격차도 큽니다. MLS 전체 최고 연봉자는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로 2,040만 달러를 받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9월 1일부터 LA에서 인천 노선의 출발 시간을 조정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1일부터 LA에서 인천 노선의 출발 시간을 조정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낮 12시 40분에 LA에서 출발하던 항공편은 오전 10시로 앞당겨지고 인천에서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하던 항공편은 낮 12시 45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하늘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연방 이민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타주에서 활동하는 신모 씨 가족들은 신 씨가 지난 18일 아이스에 의해 구금됐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10살 때 미국에 입국했으며 유타대를 졸업한 뒤 아버지 사망으로 다카 신분을 받았고 이후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 후 합법 신분을 신청해 심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사라박 씨가 조지아주 둘루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사라박 한미연합회 애틀란타 지회장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1월 치러지는 둘루스 시의회 선거에 나서며 당선될 경우 아시안으로도 처음입니다. 박 씨는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을 거쳐 수석 소통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월드 옥타와 민주평통에서도 활동해왔습니다. 중가주에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한인 여성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 국적자인 50대 최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내연남인 지모 씨와 함께 아내 신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계곡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2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최 씨는 이민국에 체포돼 곧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방미 마지막 날은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3박 6일의 방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귀국에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에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였다는 평가를 받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현실판으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미국 해양청이 한 척당 3억 달러에 발주한 8,000톤급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도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미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현대화된 공정기술이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기술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갈 거란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순방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발언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그냥 억압한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란 말로 북한을 심히 모독했으며 가당 시도하는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은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겠다며 비핵화의 헛된 기대를 아직도 갖는 건 허망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 자세를 갖겠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면서 미국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겠다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낸 건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 함경남도 지역을 시찰하러 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방미가 끝나면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인 입장이 김 부부장 명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뜻하는 안미 경중 노선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하자 관영 매체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 경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포기하고 사실상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둔 겁니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안미 경중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발을 맞춘 셈입니다.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한중 관계가 제3자의 좌우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中韩关系发展源于双方共同利益，不针对第三方，也不应受第三方因素的影响。 하지만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은 사드 사태까지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 훼손은 물론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며 미국 요구에 따른 무조건적인 대중 견제는 한국의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는 거라 경고했습니다. 국익을 미국에 종속시키지 말라며 체스판 선수가 될지 말이 될지 결단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반미 친중 편견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시기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등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한 현 정부의 대중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 기자회견도 공동 성명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중국 견제 문구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공동 기자회견도 성명도 없었고 구체화할 거라고 점쳐졌던 관세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이 그동안 EU, 영국, 인도네시아 등과 협상 후 팩트시트로 불리는 설명 자료를 따로 공개했던 전례와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미 정상이 첫 대면부터 라포, 즉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트럼프식 돌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은 회담의 큰 성과란 호평이 있습니다.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실무팀에서 이제 협상을 할 때 좀 더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협상 결과를 문서로 남겨봐야 사실상 우리만 그 문서에 손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문서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동맹의 현대화나 관세 합의 후속 조치 등 민감한 현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터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공유 같은 총론적 수준이라도 문서화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문과는 별개거든요. 그걸 합의문으로 남기는 것이 또 양측의 신뢰라든가 후속 조치 강구에는 도움이 되겠죠. 안보와 통상 분야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고 구속력도 담보할 합의 체계를 도출하는 일도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진술을 번복한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특검팀은 영장심사법정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2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지시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 진술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의 남은 국무위원 소환 등 앞으로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 측은 수사 보완 등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첫 현직 의원 소환으로 권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인들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 측과의 접촉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권 의원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밥인가요?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통일교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자금 제공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데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 보좌관이 윤 씨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인 대표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경선 때는 내부 총질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표가 되자
뭉치자고 나선 겁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당 최고위원 회의도 처음 주재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장 대표는 대표 경선 땐 탄핵 찬성파를 겨냥한 듯 내부 총질자는 당을 떠나라고 외쳤는데 당의 단합을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당대표 자리 놓고 경쟁했던 찬탄파 조경태 의원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같이 불행한 사례를 남겼다며 당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SNS에서 장 대표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분당설까지 입길에 오릅니다. 이와 관련해 친한동훈계의 한 의원은 분당을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면서도 일단 장 대표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탄파 국민의힘 대표 탄생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더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당 의원총회에선 극우 세력의 득세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윤석열 당이다.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다는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당선 축하난을 보냈는데 인편으로 전달하는 대신 국회의원회관의 택배 보관소로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 대표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적절한 날 장 대표를 초대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말하고 싶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마라톤처럼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대장암 위험이 커진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데 정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박세영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서승우 씨는 마라톤 풀코스를 500번 넘게 완주한 달리기 마니아입니다. 마라톤이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최근 보도를 보고는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다들 건강하자고 뛰고 달리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대장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까 진짜야? 논란은 미국의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노바 샤르 암센터의 연구 결과에서 시작됐습니다. 35살에서 50살까지 마라토너 100명을 대장 내시경 검사한 결과 50% 정도가 용종, 즉 혹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100명 가운데 15명에선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행성 선종이 확인됐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정말 암 위험이 커질까? 2020년 국내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14,000여 명 가운데 몇 명에서 용종이 나왔는지 조사한 결과를 찾아봤습니다. 발견율은 59.9%, 앞서 본 미국 마라토너 검사 결과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큰 의미는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진행성 선종이 발견된 비율은 한국인은 5.9%, 미국인은 3.4%였습니다. 마라토너에서 발견된 비율 15%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100명으로 적고 일반인 대조군이 없어서 선종 발생 원인을 마라톤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런 연구했다는 예비 결과지 확정된 결론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라토너 연구를 주도한 티모시 캐넌 박사 또한 취재팀의 이메일 질의에 마라톤과 대장암 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마라톤과는 달리 일반적인 걷기와 달리기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돼 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개학 첫날부터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학교와 어린이들의 안전 대책은 어떤 문제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합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